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주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인 가운데 이 상당수의 병사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하루 전 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북한군과의 교전 사실을 밝힌 바 있었지만 그 규모나 북한군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북한군과 어떤 교전이 벌어졌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브 인디펜던트는 6일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사이의 첫 번째 충돌이 크루스크주에서 발생했으며 교전 규모는 크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6일 미국 고위 당국자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사이의 교전으로 적지 않은 수의 북한군 병사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언제 일어난지 확실치 않지만 미 고위 당국자가 상당한 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발언을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에 북한군의 전선 이동은 확인했지만 교전 사항은 공개적으로 확인을 보류해 왔었습니다. 이는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충돌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걸맞는 대응들이 뒤따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당국도 신중을 기해온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이번 교전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함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이렇게 북한군과의 교전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실제 충돌 상황을 근거로 북한군의 배치라든지 전투 방식 그리고 전선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우크라이나군의 대응 방식이 새 나가는 것도 방지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까지 북한군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군은 러시아군 제810 해군 보병 여단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은 공격부대와 지원부대의 두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지원부대는 우크라이나군에게서 탈환한 지역의 방어선 구축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함께 이번에 1차적으로 소규모의 북한군과 충돌했지만 조만간 나머지 병력들도 전투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도 5일자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첫 번째 전투 충돌이 발생했지만 이는 대규모 접촉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우메로프는 우크라이나군이 초기 전투에서 북한군 사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ISW는 이어서 이렇게 북한군의 사망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섞여 있는 데다가 브리아티아 공화국의 군인으로 유장을 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군이 러시아주의 하에서 싸우는 별도의 북한군 부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의 전투력을 러시아군 구조에 통합하려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메로프는 몇 주간에 걸쳐 더 많은 교전이 벌어질 것이고 이를 놓고 분석과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북한군의 참전과 교전 여부에 대해서 공식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체코에서 운영 중인 군사정보 분석기업 인텔 오퍼레이터스는 최근 쏟아지는 북한군 교전 관련 자료를 판독한 결과 북한군임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현재까지 전투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텔 오퍼레이터스는 이어 다만 러시아군 전선을 인계받거나 병행 배치 준비를 위해서 먼저 파견된 북한군 선견대와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ISW는 이와 함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 지휘하의 북한군 구조는 불분명하다 말하면서 우메로프에 따르면 앞으로 더 많은 북한군들이 러시아 극동에서 훈련을 마치는 대로 최대 몇 주 안에 배치를 마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SW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월 4일에 쿠르스크주에 이미 11,000명의 북한 인력이 있다고 추산했지만 이 숫자의 대부분 아직 전선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주 침공을 우선적으로 격퇴하기 위해서 북한의 병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대가로 북한군은 현대적이고 기술 중심의 전쟁에 필요한 전투 및
군사기술 경험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과의 교전을 공식으로 발표했고 미국 당국자도 이를 확인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북한군과 교전이 벌어진다면 당장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없앨 수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없애준다면 당장 쿠르스크 후방에 머물고 있는 북한군 집결 장소에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확언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북한군과의 교전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럽 각국의 반응도 그동안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전쟁에서 제3국이 차례로 말려드는 국제전으로 비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북한이 파병군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북한군의 참전은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의 참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23일 BBC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벨라루스를 비롯 어떤 나라의 군대든 접촉선에 선다면 이는 분쟁 확대를 향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루카센코는 이어서 왜냐하면 당신들 앵글로색스는 즉각 다른 국가가 한쪽이 개입했다고 말할 것이고 북대서양 조약의 경우 그러니까 나토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영상 연설에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다라고 확인하면서 북한 병사들과의 첫 전투는 세계 불안정성의 새 장을 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젤렌스키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와 함께 러시아의 전쟁 확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푸틴 정권의 시도가 실패하도록 푸틴과 북한 모두가 패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일 실시된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그동안 우크라이나 원조의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도 주목거리입니다. 후보로서의 입장과 당선자로서의 발언은 무게감도 다르고 당장 현실 정치에 주는 충격파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 1월 취임 전까지 레임등에 빠진 조 바이든 정권과 트럼프 당선자와의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것인지도 또한 앞으로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과의 교전을 사실로 확인한 직후 우크라이나 언론인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훈련받는 모습을 최초로 입수했다 그러면서 짧은 동영상을 공개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언론인 안드리 차플리엔코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쿠르스크 지역의 북한군 모습을 담은 최초 영상이라면서 짧은 동영상 3개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약 9초 분량으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언어를 배우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천천히 단어를 말하면 동양인 군인들은 이에 따라합니다. 관찰자들은 이 영상이 러시아로 힘이 약하다는 뜻의 단어를 배우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때 한 북한군 병사는 자기 목에 이렇게 손을 그으면서 목을 베는 듯한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러시아 교관인 듯한 군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듯 가운데 있는 노란 머리의 군인이 팔을 머리로 뻗으면서 손짓을 하고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군인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후 영상 촬영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화면이 심하게 흔들면서 카메라는 다른 쪽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해 차플리엔코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교관의 지도하에 지뢰 폭발 훈련을 받는 모습이라면서 북한군은 또 러시아 교관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휘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차플리엔코는 이어서 이날이 훈련 마지막 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다음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파견될 것을 알려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기자 출신의 차플리엔코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공격했을 때 러시아군의 모습을 촬영했다가 체포되어 고문당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하고의 현지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